자, 잔금 며칠 미뤘다고 세금 내라니. 국세청에서 종부세 실소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약간 살짝 헛웃음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국세청 과세당국에서는 오죽했으면 이런 실수 사례까지 만들어서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뭐 앞서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 실수 사례는 계속 막 나오고 그랬었죠. 자, 일단 우리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세일보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세금 관련된 이런 쪽으로 특화된 좀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자주 보고 있고요. 윤혜진 기자님께서 8월 21일 날 작성하신 기사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사례가 곧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역시 조세일보답게 가장 많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조세일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유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조양도 씨는, 이름도 조양도예요. 올해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1세대 1주택이면은 공제금액이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11월 2주택자로 종부세를 고지받아서 당황한 조양도 씨. 왜 그럴까? 매수인의 요청으로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던 매도 계약을 6월 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었다. 저거는 완전히 매수자한테 당한 거지. 이거 사례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게 이제 작게는 몇십만 원, 이제 몇백만 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유세예요.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과세 기준일은 우리나라 세법은 매년 6월 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은 1년치 세금을, 보유세를 다 낸다. 그래서 조양도 씨는 6월 1일 현재, 그 당시 현재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해당 주택을 당연히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서 11월 달 종부세를 고지받은 거고, 잔금 청산일을 더 꼼꼼히 살필 걸 후회하며 울상을 지었다. 이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사실 많이는 요즘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자, 매도자 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첨예하게 6월 1일 딱 그 근방이 되면은 이제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에는 그냥 서로 적당히 배분합시다 해가지고 가격에서 약간 좀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1년마다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6월 1일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매도자잖아요. 매수자는 반대예요. 지금 매도자 조양도 씨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잔금을 이때로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일이 있고 중간에 중도금이 있는데 이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계약하고 잔금으로 곧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내가 잔금을 했다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이 날짜로 치면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매수자 분께서 이걸 요청을 하신 거죠. 매수자가 선생님 저 5월 30 말고요 6월 3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조양도씨가 이걸 깜빡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줘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6월 1일 요 날짜 있지 않습니까? 요 날짜를 기준으로 이거 누구 거예요? 매도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보유세 다 내야 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이거 중개하는 중개사라면은 적당히 조율을 했겠죠. 뭐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팔 때 한 번, 그리고 매수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아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양도 씨는 좀 억울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억울하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몰라서 그런 거고, 매수자는 한 번 아꼈잖아요. 나중에 팔 때 똑같이 6월 1일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똑같이 팔면은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두 번 정도는 내가 보유세 아낄 수 있죠. 중간에 보유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국세청은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시가 사례를 들면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시리즈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양도세, 3월에는 1세대 1주택, 5월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3회차에 걸쳐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다뤘는데, 뭐 여기 이제 워낙 다 좋은 자료고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기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차는 종부세 편으로 이게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특히 5월달 9월 합산배제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나왔던 조양도씨 같은 케이스는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뒤편에 나오는 여기 합산배제 관련된 내용은요,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즉 주임사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주임사이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되고, 그 외 분들은 저런 게 있구나, 내가 함부로 주임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국세청은 일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임사예요. 과표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이거 양도세 아닙니다. 지금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부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공제금액과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챙겨라. 우리가 따로 챙겨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둬라. 이거죠. 자,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종부세 실수 사례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 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원주에 농가주택을 2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한 농가주택이 1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소재 저가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서 이를 신청했지만 김국세 씨는 적용받을 수가 없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형주택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게 혜택이 있으니까 되지 않냐라고 신청을 했는데 적용받을 수가 없었다. 자, 왜 그러냐면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경우에만 이 특례가 적용된다.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1주택자는 김국세 씨가 가지고 있고, 지방에 있는 원주에 있는 농가주택은 김국세 씨의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아니, 왜 저게 안 되냐? 양도세는 세대기준 주택수로 따지면서, 이게 여러분들을 또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보유세는 인별과세. 과거에 부부 합산해가지고 위헌 판결 받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인별과세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 거, 아내는 아내 거. 자, 그래서 1주택을 소유한 김국세 씨가 동시에 지방 저가주택 원주에 있는 것도 함께 가져야지 특례가 되는데 왜 배우자로 했냐? 황당하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 취득해야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한 거죠. 그런데 뭐 이미 다 취득해버렸잖아요. 뭐 다시 뭐 넘길 거예요? 취득세 또 들어가는데 넘어간다. 어쩔 수 없다. 2024년 4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홍길동씨 사남매는 화성시 소재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는데 공시가격 20억. 사남매는 같은 해 10월 각각 4분의 1 지분씩 공동 상속 등기를 마쳤다. 11월 장남의 홍길동씨는 종부세가 전부 부과돼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알고 보니 6월 1일, 아까 우리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등기되지 않은 상속 재산은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인 장남에게 종부세가 전부 다 부과됐다.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등기를 바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에서 미리 협의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일단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일단 세금을 다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종부세 폭탄을 맞은 거다. 더욱이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20억 원의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 5억 원만 공제되는데, 사남매가 이거를 똑같이 4분의 1씩 공동 소유했다면은 1인당 5억씩 공제되니까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아쉽다.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저도 이런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일반적인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래를 하거나, 특히 상속은 평생에 딱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그때를 위해서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업으로 하니까 계속 유튜브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거지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상속 관련된 거는 이것만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렵더라도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일단 6개월만 기억하세요. 6개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뭐 경황이 없으시고 이게 좀 정신 없으실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1개월, 2개월 정도 지나면, 아직 우리가 6개월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6개월 지나기 전에 꼭 세무사님이 찾아가서 제가 상속 개시가 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남은 기간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다 확인해 주시고 잘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1세대 1주택자인 김치국 씨는 이거 우리 애 친구 이름인데? 어쨌든 1세대 1주택자인 김치국 씨는 살고 있던 A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자 새로운 B를 취득해서 거주하다가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준공된 A-주택으로 이사했다. 이게 뭡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대체주택 비과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에 B주택을 바로 양도하려던 김치국 씨는 A주택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만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지인의 말에 양도 시점을 미뤘다. 그런데 E주택자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제가 와닿게 해드릴게. 우리 목동 재건축이라고 해볼게요. 정말 제가 목동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죠?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목동 재건축 단지인데 드디어 막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사업이 막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업 시행인가요? 사업 시행인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관처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멸실되겠죠? 그럼 내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뭘 매수하냐면요. B 대체주택을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A가 있죠. 이 A가 이렇게 A 다시, 야, 근데 목동이 재건축 다 돼가지고 거기 단지들이 새 걸로 다 바뀌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쵸? 자, 이렇게 신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체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체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B에 대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A 다시가 완공되기 직전 혹은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요 기간 동안에 매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 A 다시로 3년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 요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A 다시는 새 걸로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요 B 대체주택을 비과세를 받아버리고 추후 먼 훗날 이 완공된 A 다시에 대해서도 1주택 비과세를 받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 A 다시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고 보통 이 대체주택 비과세 쓰시는 분들은 나 이거 A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목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목동에서 멀리 안 가세요. 특성상 물론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프라가 다 삶의 질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체주택을 인근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도 이제 투자 포인트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대체주택을 이제 1년만 거주하고 적당히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완공되고 3년 안이라는 시간이 생기니까 늦게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몇 주택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소득세법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봐서 이걸 비과세를 해주지만 종부세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종부세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종부세법을 봐야 되는데 종부세법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거 빠졌어요. 지금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돼. 거주 안 하면 안 돼요. 있지만 종부세는 그러한 특례가 없다. 자,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 사업기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아까 보여드렸죠?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체주택 팔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랑 소득세법, 양도세 다르다. 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냐. 왜 양도세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종부세는 안 해주는 거냐. 좀 이게 싱크가 돼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인사팀, 뭐 회계팀, 마케팅팀 이렇게 있으면 다 각자의 그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A주택을 소유해서 1세대 1주택자인 최성실 씨는 향후 신축으로 이사 거주할 생각으로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는 우리 세법에서는 도정법상에 의한 정비사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로주택은 22년부터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지주택, 지역주택 조합은 해당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세법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관처가 되고 나서, 아까 그 케이스를 다시 볼까?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곧바로 멸실이 아니죠. 사람들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이주해야 돼. 그리고 나서 멸실해야 돼요. 이게 최소 수개월 걸리겠죠.
그쵸?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느낌이 어때요? 요 수개월 걸리는 동안에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6월 1일 딱 걸려. 그럼 보유세 내겠어 안 내겠어? 당연히 내야지.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1년치 낸다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조합원 입주권 취소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관처가 났어. 그런데 아직 철거는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건물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해당 주택은 관처가 되고 퇴거, 단전, 단수 및 폐쇄 조치된 상태라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이 남아있잖아요. 최성실 씨는 2주택자로 과세됐다.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주택은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황당하죠. 사실 이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다가 좀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실상 퇴거가 다 됐고 단전 단수 이렇게까지 돼서 실제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필하면 일부 이렇게 재산세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재산세가 빠지면 종부세도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종부세법은 재산세를 따라가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가 해결해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은 아직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 철거 예정이라면 재건축 조합 신탁을 통해 합산 배제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게 또 있대요. 철거가 임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득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이 지나기 전에 재건축 조합에 신탁 등기를 하면 주택 건설 목적 멸실 예정으로 합산 배제 신고해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누굽니까? 해당 조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조합원 같은 경우에 관처 전에 계속 갖고 있는 원조합원, 관처 후에는 승계조합원. 방금 계속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비사업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 내 거 조합원 물건인데 해당 조합의 신탁을 통해서 그럼 내 거 이름이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산 배제를 좀 신고할 수는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좀 해줄 수는 있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조합에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 잘 보세요. 남은 두 개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건데 폭탄입니다, 나름. 가족이 함께 사는 A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주임사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박세정 씨. 근무지가 변경되며 불가피하게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을 했는데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밖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대가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그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받고 실제로 실제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박세정 씨는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지 못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임사 이야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주임사 같은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이 있어요. 매년 9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종부세에서 아예 이렇게 빼줘 버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합산배제. 종부세 비과세예요, 일종의. 자, 우리 여기 박세정 씨 사례를 보면은 글씨가 왜 이래, 이거. 박세정 씨 사례를 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거주고요. B가 주임사 등록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임사 등록은 등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이 요건들을 다 오케이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가 됐다면은 이걸 종부세에서 빼주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임대 주면 안 된다고. 아니면은 내가 안 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야지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예외가 없다. 왜? 우리는 종부세법이니까. 양도세는 소득세법이야. 아, 우리 관심 없어. 약간 이거야, 지금. 그런데 이게 뭐 이제 법 관련된 체계나 논리나 그런 법리에 의하면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대학원 때.
왜냐하면 소득세법 다르고 종부세법 다르고 지방세법 다르고 다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 외 1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산배제 주택이 3개가 있다. 그리고 그 외 1주택이다. 그럼 총 4채 아닙니까? 그러면 3개에 대해서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에 대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해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에서. 이때 1세대 1주택은 종부세입니다. 양도세는 또 달라요. 자, 이제 마지막 4개. 마지막 거. 이것도 폭탄이야. 지금 특히 정비사업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포괄양수도 제발 조심하십시오. 주임사. 예를 들어서 10년 했는데 10년 해야 되는데 6년 했으니까 4년만 하면 된다. 이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 사고 납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요. 자,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울산시 소재 B 임대주택 4세대 4호 이게 4개가 있다는 거죠. 2020년 9월 지자체와 세무서에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한 후 합산배지를 신고한 정임대씨. 지자체 세무서 양쪽 다 등록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야 되고 수도권 바뀌니까 그리고 5% 임대료 다 지켜야 되고 지금 그런 것들 다 했다는 거 지금. 자, 그리고 나서 24년 6월 대략 한 4년 정도 했죠. 그는 B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포괄 양도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양도했다. 21년 23년 귀속분 종부세 폭탄을 받았다. 당연히 맞지 이거. 그때 부동산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 지금 10년 해야 되잖아요. 2020년 9월이니까 벌써 4년 했네. 이거 포괄 양수도 하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매수자가 6년만 하면 돼. 이제 그러다 폭탄 맞는 거예요. 그때 괜찮다가 뭐냐면 과태료만 해요. 과태료만. 왜? 얘는 다세대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말소 대상은 괜찮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포괄양수도란 말만 보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딱 좋잖아요.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포괄양수하니까 다 될 것 같잖아. 자, 사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정임대시잖아. 이게 A가 매도자예요, 지금. 자, 그리고 B 매수자한테 넘기는데 지금 보니까 20년 9월이란 말이지. 그리고 24년 6월까지 했어요. 대략 4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말이야 10년 중에서 4년을 했으니까 당신 6년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지.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지금 넘기는 물건 있죠. 이게 말소 대상이라면은 괜찮은데 말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A 매도자는 어떻게 되냐? 4년 동안 받았던 종부세 혜택 있죠? 이거 다 토해내야 돼. 다 뱉어야 돼. 아이, 추징이라고 하자.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사례가 울산으로 나왔는데 양도 당시 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과 들어갑니다. 혜택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날라갑니다. 이것도 날라가 버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매수자도 폭탄이 있어요. 이제 자, 매수자는 무슨 폭탄이 있냐? 이 사람은 부동산 말만 믿고 6년을 하는 거지. 자, 6년 동안은 종부세 혜택 다 받아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6년 있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6년 받았던 거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A고 이 사람 B잖아요. 서로 다른 사업자잖아요. 우리 국세에서는 당신 6년 필요 없고 요 24년 6월에 했었던 이날로부터 다시 10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6년만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완전 폭탄 맞는 거 이거. 그래서 제가 이것만 그때 5시간 했죠, 강의를.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 안 된다. 승계가 된다고 하죠. 지자체 부동산에 가면 그 승계가 된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지방세 혹은 과태료 정도만 승계되는 거고 우리 국세에서는 그런 거 1도 관심 없어요. 이에 임대 의무 기간 중 B임대주택을 양도한 정임대 시에는 과거에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된 건데 더 폭탄은 저걸 매수한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 무조건 10년 하셔야 됩니다. 자, 국세청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법상 임대 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냐?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설프게 저거 중개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중개사고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거. 좀 반성하십시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거래하고 하셨던 분 계시면 진짜 조심해요. 다만 저게 아파트였다면 괜찮죠. 아파트였다면 그동안 받았던 매도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동시에 지금 어차피 신규 등록이 안 되지만 포괄 양수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하신 분은 또 10년 해야 돼.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도세는 또 다른데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만 넘기면 되니까 거기 잊어버리세요. 그냥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히 6월 1일 전에 뭐 내가 팔고 사고 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종부세는 관련된 폭탄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임사로 가는 순간 잘못하면 안드로메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편도 좀 되고 좀 심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뜻하지 않게 첫 번째 기사 좀 제가 오래 설명드렸는데 왜 제가 오래 설명드렸는지 잘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